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대체할 비스테로이드성 연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 또 오래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더 악화돼서 진물이 나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대체할 비스테로이드성 연고 5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연고 종류나 특성이 다양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연고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는 걸 쓰게 되면 열감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트러블이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항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고는 총 5가지인데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메인 정보는 한국약학정보원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제 사용 경험과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용 후기를 더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의약품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약학정보원 사이트고요. 먼저 면역 억제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게 엘리델 크림이라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면역 억제제라는 게 작용 원리가 이제 바른 부위에 세포 기능을 억제시켜서 염증 반응이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이 면역 억제제 제품으로는 이 엘리델 크림하고 이 프로토픽 연고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성분은 다른데 이제 똑같이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고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엘리델 크림이 급여 기준 10g당 12,000원 정도 하고, 프로토픽 연고가 이제 함량에 따라서 적은 0.03%가 10g에 6,250원, 0.1%가 10g에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픽 연고의 카피약이 있는데, 이 토피크로라는 연고고, 이제 성분이랑 함량은 다 똑같은데 이제 회사 제조사만 다른 카피약이고, 가격도 똑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급여 기준 10g당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약국마다 최종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고들의 제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쓰다가 남은 엘리델 크림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쓰다 남은 엘리델 크림이고요. 제형은 일반 크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그래서 기름지다거나 너무 두껍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좀 그냥 보습력 좀 있는 크림을 바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좀 그렇게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픽은 완전히 다른 제형을 갖고 있는데, 무기를 봤을 때 엄청 끈적하고 좀 기름진 제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 너무 기름지고 좀 답답하다, 그리고 트러블이 일어났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서 좀 지성 피부에 사용하는 걸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 연고의 공통적인 좀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이제 도포 부위에 자결감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뜨거운 열감이 생기고 뭐 타들어가는 느낌이 받고 또 가렵고 따가움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엘리드 크림 발랐을 때, 제가 얼굴에 주로 발랐었는데 바르면 엄청 뜨겁고 가려워서 못 바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는 안 바르고 몸에만 조금 발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후기를 봐도 자결감 때문에 못 바르겠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자결감이 있지만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쓰다 보면은 사그라든다, 좀 버텨봐라 라는 후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성분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 분은 엘리델을 썼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프로토픽 바르니까 너무 자결감이 심해서 못 발랐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나는 오히려 프로토픽이 아무렇지 않고 엘리델이 자결감이 너무 심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연고를 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처방을 받아서 사는 거다 보니까 막 내가 두 개 다 사서 막 써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처방 받아서 구매를 하시면 소량으로 조금만 발라보고 이제 경과를 보면서 용량을 늘려가고 바르는 부위를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한다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을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라는 게 말 그대로 면역을 억제해 주는 거지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역 기능이 아직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좀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어버리면 염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래서 약을 아예 끊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면역제들을 쓰시더라도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관리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해야 되고 또 피부 관리를 통해서 염증 자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관리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건강하게 먹고 안 좋은 거 먹지 않고 잘 자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피부 관리는 보습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보습제가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고 피부 기능을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보습제가 가장 중요한데 보습제도 무작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적게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발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작정 보습만 하다가 악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악화됐었고 어떻게 좀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보습제를 사용을 했는지 담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염증이 심하신 상태라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역제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역할 뿐이고 만약에 연고를 발라야만 정상적인 피부가 유지된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피부염 자체를 치료하겠다는 용도보다는 아토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기까지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종류의 연고인 덱스판테놀 연고인데요. 이거는 처방 필요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연고고요. 그래서 주요 성분이 덱스판테놀이라는 건데 이게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비타민 B5 유도체인데요. 그래서 상처, 화상, 찢긴 상처, 그리고 급성만성 피부염 여러 가지 피부 문제에서 보조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무첨가됐다. 그래서 애기들 기저귀 발진에 또 쓸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전한 대신에 좀 그만큼 피부염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리고 피부 면역 억제제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시고 쓰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방금 보여드린 비판텐 연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판테놀 연고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성분도 똑같고 가격도 한 10,000원 초반대로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제형인데요. 제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연고가 있어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판테놀 연고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엘리덴 크림처럼 똑같은 크림 형태고 바를 때도 똑같이 일반 그냥 로션 바르는 것 같은 되게 가볍고 좀 잘 발리성 좋은 제형입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 뭐 기름진 나거나 좀 두껍다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좀 산뜻하게 발리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판텐 연고인데 이거는 프로토픽처럼 좀 기름진 제형인데요. 발랐을 때도 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좀 꾸덕꾸덕하게 기름진 느낌이고 보시는 것처럼 엄청 윤기가 자르르 흘러서 보습력은 엄청 강해요. 근데 좀 나쁘게 말하면 기름지다, 기름층이 두껍게 낀 느낌이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조금 사용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덱스판테놀 연고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비판텐의 경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름기가 많고 좀 두꺼운 제형이기 때문에 좀 지성 피부인 분들 기름기가 많은 부위 혹은 열이 많은 부위에 사용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보면 그런 부위에 발랐을 때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좀 열 발산이 안 돼서 염증이 조금 약화된 경우도 있다라는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좀 메꾸려고 하는 사용 팁이 있는데
세럼이나 다른 재생크림 같은 보습제 섞어 바르면 그런 끈적함 없이 바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안전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다 보니까 좀 재생크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 2번인데, 감염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환자는 투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토피는 2차 감염이 쉽게 일어나잖아요. 세균이라든지 진물이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판된 사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감염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연고는 두 종류,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면역 억제제 연고가 있고 피부 재생 용도의 덱스판테놀 연고가 있다. 그리고 대표 제품을 말씀드리면 면역 억제제는 엘리델크림, 프로토픽, 토피크로 연고가 있고 덱스판테놀은 비판텐, 그리고 디판테놀 연고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스테로이드성 연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결국에는 연고 없이 재발하지 않는 피부 기능을 되찾는 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뭘 발라야 정상 피부가 유지된다면 그거는 아직 피부 기능이 정상이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약을 써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치가 되고 예전 피부로 그리고 가렵지 않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